안녕하세요. 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. 오늘은 33번째 시간입니다. 네, 교재에서 33일차 분산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교재의 그 8장에 해당하는 분산 분석의 첫 시간이에요. 예, 앞으로 오늘부터 약 그 5일간 분산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두 표본 평균의 가설 검정에 대해서 살펴봤었죠. 자, 그런데 자, 이 표본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또는 네 개, 그래서 이 세 개 이상일 경우에 비교해야 할 이 표본 집단이 세 개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는 자,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T 검정을 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. 자,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A와 B를 T 검정하고요. A하고 B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. 그리고 B와 C를 또 T 검정을 하는 겁니다. B와 C를 T 검정하고 그 다음에 C하고 A를 T 검정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적합한 방법이 아닙니다. 자, 다음과 같은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. 자, 유의 수준 알파를 뭐 0.05라고 설정을 하면은 이거는 일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자, 95%라는 의미죠. 자, 그런데 이 세 개의 표본을 자, 두 개씩 짝을 지어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T 검정을 하면 말이죠. 자, 이 일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0.95가 동시에 이제 어,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0.95의 세제곱해서 계산하면은 0.857이 돼요.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종 오류 발생 확률이 자, 1-0. 자, 857이죠. 857. 자, 못하네요. 857 해서 0.143, 즉 일종 오류 발생 확률이 14.3%로 커진다는 거예요. 이뿐만 아니라 자, P값을 P밸류를 계산할 때도 총 세번에 걸친 어떤 T 검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세 번을 차례차례 하잖아요. 그 P값이 자, 0.05, 0.05, 0.05 더하면 이것도 0.1에서 15%가 되는 거예요.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거짓으로 판명할 일종 오류 발생의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표본 집단이 세 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 분산 분석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. 자, 분산 분석은 영문으로 아노바라고도 합니다. 아노바. 예. 이거는 이제 analysis, analysis of variance. 분산을 분석한다. 그 analysis of variance의 일종의 이제 약자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아노바라고 이제 부르고요. 자, 이 분산 분석의 우리가 개념을 오늘 살펴보는데 일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개념을 먼저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. 독립변수는 예측변수 혹은 설명변수라고도 합니다. 자, 예측변수, 설명변수.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연구를 할 때 말이죠. 주된 분석은 변수 간의 어떤 그 영향관계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.
따라서 이 영향관계에서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자, 독립 변수입니다. 그럼 이제 영향을 받는 변수가 뭐냐? 그게 이제 종속 변수죠. 독립 변수한테 이제 종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종속 변수는 반응 변수, 결과 변수라고도 합니다. 자, 그 외에 이제 독립 변수를 위험 인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종속 변수를 표적 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자, 근데 뭐 용어가 어렵죠. 용어가 어려우니까 자,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. 자, 이 교육 수준하고 연봉 수준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자, 과거에 어떤 그 사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말이죠. 자, 이 교육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이 연봉의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보통 사회적으로 좋은 대학이라고 인식되는 학교를 졸업하면 대체로 연봉이 높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런 이제 사실 영향관계에서 이 교육 수준이 자, 이 연봉 수준의 어떤 그 절대적인 원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통계적인 어떤 유의성 차원에서 자, 교육 수준이 연봉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만은 이제 틀림없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두 변수 간의 영향관계에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, 영향을 받는 변수가 종속 변수라는 자, 이 개념을 이해를 하도록 하시고요. 자, 이 분산 분석에서는 말이죠. 이 분산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의 경우는 이산형, 범주형 변수만 가능합니다. 자, 반면에 종속 변수는 자, 연속형 변수만 가능합니다. 자, 요 내용은 여러분 잘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분산 분석의 목적은 뭐냐? 자, 분산 분석은 종속 변수가 변동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분산 분석의 어떤 방정식이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그 개념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. 그 y의 변동 이꼬르 설명된 변동 플러스 설명되지 않는 변동이다. 그래서 이제 y의 변동은 어떤 그 평균 주위에서의 어떤 변동을 의미하고 자, 설명된 변동은 자, 인자 팩터라고 하죠. 팩터. 자, 인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동과 자, 설명되지 않는 변동은 자, 무작위 오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동이다. 자, 이 개념이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, 이 분산 분석의 목적은 자, 종속 변수 y가 변동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종속 변수 y가 그 평균 주변에서 변하는 것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어떤 독립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거나 혹은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성된다. 자, 분산 분석은 결국 여러 표본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예요. 여러 표본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이다. 자, 그래서 이 분산 분석에는 일원 분산 분석이 있고요. 이원 분산 분석이 있습니다. 자, 독립 변수가 한 개인 경우를 일원 분산 분석. 독립 변수가 한 개인 거를 일원 분산 분석해서 영어로는 원웨이 아노바라고 표기를 합니다. 자, 독립 변수가 두 개인 경우는 자, 이원 분산 분석해서 투웨이 아노바라고 합니다. 예, 그래서 이 그림 33.3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. 자, 이 경우는 어느 이제 제약회사에서 이제 독감약을 개발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기존에 이제 판매하고 있는 독감약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좀 약효가 더 향상된 새로운 신약을 개발했다고 가정을 합시다. 그래서 이 환자들한테 자, 이 신약하고 기존의 독감약 그리고 이제 자, 플라시보. 자, 플라시보가 뭐죠? 약이 아닌데 이제 환자들한테 이게 이제 어떤
그 약효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제 환자들한테 투여하는 그걸 이제 플라시보라고 합니다. 자, 이 세 가지 성분의 이제 약을 환자들한테 투입을 했을 때 그 환자마다 자, 신약을 먹은 환자와 기존의 독감약을 먹은 환자 그리고 플라시보를 접종받은 이제 환자 이 세 그룹의 세 표본의 환자 표본이 측정을 해보니 이 약을 먹은 후에 완치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이제 종속 변수로 해서 이 표본 평균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. 자, 이 경우에는 이제 독립 변수가 하나의 이제 약이라는 그 변수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론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자, 여기에 이제 변수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. 자, 어떤 식으로 추가되냐면 이 약의 어떤 투입 주기를 또 달리해서 이걸 이제 변수로 해가지고 또 이제 환자들한테 이 약을 투입하는 겁니다. 그래서 약을 자, 신약이든 기존의 독감약이든 플라시보든 주 1회 투입하는 경우, 주 2회 투입하는 경우, 그리고 주 3회 투입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투입 주기를 또 달리해서 환자들한테 투입하는 변수를 하나 더 설정을 해서 어, 이, 이 신약을 먹었을 때 기존의 독감약 먹었을 때 플라시보를 먹었을 때 그리고 그거를 각각 주 1회, 2회, 3회 투입했을 때 그 표본이 그 결과가 종속 변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또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이원 분산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분산 분석도 이제 가설을 이제 설정해서 그 가설을 이제 검정하는 거죠. 자, 분산 분석의 가설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. 자, 귀무 가설은 우리 이전 시간에 귀무 가설은 저, 널 하이포테시스라고 했습니다. 영문으로. 근데 이 널의 의미가 제로 아무것도 없다. 차이가 없다. 변화가 없다. 뭐 이런 이제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. 그래서 귀무가설의 가설은 자 이게 뭐 표본이 네 개라고 하면은 이 네 개의 표본의 평균이 다 같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고요. 대립가설은 자 평균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. 평균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. 자,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중에 하나라도 다를 수 있다. 하나라도 그 평균이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설 검정하실 때요. 하나라도 다르게 되면은 자,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자, 대립 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그 이제 분산 분석은 다음에 세 가지 사항들을 가정을 합니다. 첫째, Y의 관측치는 서로 독립이라는 거예요. Y의 관측치는 자, 서로 독립이다. 둘째, 모집단들은 이제 정규 분포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모집단들은 서로 동일한 분산을 가지고 있다. 그러니까 등분산을 가정하는 겁니다. 등분산을 자 가정하는 겁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간략하게 그 분산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자, 오늘 강의 이것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